And of course, if we look out 5 or 10 years, there may be 700 trillion in today's money then. BlackRock alone has $11 billion in their ETF. They added $1 billion just in the last day. And so these are massive inflows for just one fund. There's 11 of them. And so obviously there's tons of money coming in. 이거 반감기 한 6개월 후부터 보통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 거대한 국가의 기관들조차도 비트코인에 본인들 자금을 파킹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번 불장에서의 상한선은 3억 5천쯤으로 한 두세 달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기를 조금 이용해서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충분히 사셔도 좋은 시기다. 네. 상승 여력은 금과 비교도 할 수 없겠죠. 비트코인에게는 굉장히 최상의 조건이라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언젠가 강남 아파트를 추월하는 날이 오죠. 지금 우리 눈앞에 경제적 자유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운이 정말 좋다면 2년 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10년) 내에 195억 간다. 국가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반감기 후 6개월 미친듯이 상승한다. 솔직히 믿을 수 없으며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12년 전 비트코인에 투자한 바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현재 부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24년을 인생에 다시 없을 혁명적 부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머물거릴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저자는 이리 다급히 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한다 해도 그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책을 펴내면 그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책을 쓴다는 것은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한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책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8가지 포인트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가지 특이점이 이번 4차 반감기의 기폭제가 되어 지난 3번의 반감기와는 다르게 슈퍼사이클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쩌면 역사상의 기록적 상승폭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면서 말이죠. 만약 그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정말로 역사적 사건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의 자녀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빠, 왜 그때 비트코인 안 샀어? 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비트코인을 떠나서 그냥 재밌습니다. 판타지 무협 소설보다도 흥미진진하며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주말 동안 한 번에 다 읽었다는 이 댓글에 충분히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비트코인을 매수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저는 비트코인 매수보다도 이 책을 먼저 매수하여 꼼꼼히 읽어보신 후 충분히 심사숙고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담긴 철학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의 역사적 순간이라는 기회를 맞이할 준비 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오늘 영상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의 내용 역시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자의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생의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번 4차 사이클은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내재한 슈퍼사이클이다. 투자 시점에 따라서는 기간 대비 말이 안 될 만큼 막대한 수익률도 기대해볼 수 있는 커다란 기회다. 살면서 이런 투자 기회를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까? 단언컨대 인생에서 몇 번밖에 만나지 못할 엄청난 기회다. 물론 수익 가능성으로만 따지면 슈퍼사이클보다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률과 기간까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믿을 수 있는 확률로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는 투자 기회는 극히 드물다. 이런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아마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설사 투자를 안 한다고 해도 최소한 공부라도 해보고 스스로 납득이 가지 않아 투자하지 않았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것이다.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스쳐보내듯 기회를 흘려버린다면 정말 큰 후회로 남을 것이다. 불확실함이 전부 사라지고 누구나 확신을 가질 때쯤이면 더 이상 기회는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기회는 미래를 미리 읽고 발빠르게 준비하는 자만이 붙잡을 수 있다. 당신은 기회를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2.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워런 버핏의 단짝 찰리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도박에서 끝까지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어지간해선 베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혹 승산이 아주 높은 기회를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때 과감하게 베팅한다. 어쩌다가 운 좋게 만날 수 있는 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주의력,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과감히 베팅할 수 있는 배포. 이것이 끝까지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지금 우리 눈앞에 경제적 자유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 오랜 시간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운이 정말 좋다면 2년 안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란다. 매일 아침 가기 싫은 회사에 가야 한다는 중압감과 함께 피곤에 찌든 눈을 억지로 뜨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좋아하는 일만 하며 온전히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설레며 눈 뜨는 삶을. 3. 비트코인의 역사에 숨은 엄청난 비밀. 비트코인은 반복적으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해왔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런 일련의 과정이 4년 주기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왜 4년 주기의 역사는 반복되는 것일까? 나는 이 비밀을 오랜 시간 깊게 파내려 갔다. 그 비밀은 흥미진진함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런 비밀을 하나씩 밝혀낼 때마다 엄청난 투자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었다. 4년 주기의 반복이 벌써 3번이나 발생했다. 우연도 3번 반복되면 필연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 있다. 너무나도 명백하고 심플해서 알고 나면 흥분되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다. 이 책은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쓴 책이다. 4. 삼성전자 vs 비트코인. 기회도 종류가 있다. 삼성전자에 투자하면 2년 안에 수배에서 수십 배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높은 확률과 수익 가능성을 가진 기회는 흔치 않다. 짧은 기간에 적어도 수배, 수십 배의 수익을 거두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은 그런 행운아 중 한 명이다. 신에게 감사해도 좋다. 이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5. 비트코인, 블록체인. 자, 아마 여러분들은 이쯤 되면은요, 반감기가 언제이며 언제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되고 언제 투자를 마무리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물론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는 이 부분이 어쩌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자는 이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비트코인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비트코인 투자의 핵심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금이 ETF로 승인받고 나서부터 가격이 8배가 상승합니다. 자, 비트코인도 현물 ETF가 승인이 난 상태죠.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견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자산의 특별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비트코인이 금만큼이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왜 비트코인이 금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저자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됩니다. 비트코인은 채굴을 통해 생성된다. 채굴은 컴퓨터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작업이며 굉장히 어렵기에 고성능 컴퓨터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는 비트코인 거래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며 블록 생성과 동시에 채굴자에게 비트코인을 제공한다. 블록은 간단히 말하면 거래 장부를 말한다. 즉, 블록체인이란 체인처럼 연결된 거대한 기록장과 같다. 각 블록에 많은 거래 정보가 담겨 있고 이것들이 연결되어 위조 가능성을 막는다.
자, 우리가 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희소하고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금을 예전에는 화폐의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했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굴이 어려움으로 희소하고 한번 생성되면 블록체인에 의해서 훼손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금과 달리 반감기라는 속성이 추가가 되는데요. 반감기에 대한 저자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6. 반감기. 비트코인은 10분마다 50개가 채굴되도록 설정되었다. 이 규칙은 21만 번 채굴될 때까지 계속된다. 간단히 계산해보면 총 21만 번 채굴하는데 약 1458일, 즉 거의 4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비트코인은 21만 번 채굴되면 반감기가 도래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이는 채굴 시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비트코인의 전체 개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생성되는 비트코인의 수가 절반으로 감소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렸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10분에 50개가 채굴되는 규칙은 반감기가 지나면 10분에 25개, 그리고 다시 반감기가 도래하면 10분에 12.5개,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계속 줄어들다가 최종적으로 2100만 개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비트코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개수는 2100만 개로 한정되며 그 시점은 약 2140년으로 예상된다. 7. 반감되는 이유. 비트코인을 최초로 만든 사람의 이름은 나카모토 사토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며 단지 그의 글체가 완벽한 영국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름과 달리 영국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비트코인을 왜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힌트를 최초 비트코인에 새겨진 텍스트에서 찾을 수 있다. 최초 비트코인에는 이런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영국 재무부 장관, 은행들의 두 번째 구제금융을 시행하다. 당시 방만하게 운영되던 은행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영국 정부는 막대한 구제금융을 시행한다. 결국 국민의 혈세로 은행들을 살린 셈이다. 이 문구에는 나카모토 사토시의 핵심 사상이 숨겨져 있다. 무분별하게 발행되어 가치 절하되는 화폐와는 다르게 비트코인만큼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고유의 가치를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2140년까지 통화 발행 일정을 모두가 공평하게 알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해두고 발행량을 점차 줄이도록 설정한 것이다. 자, 여러분들,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됩니다. 현재 다수의 국가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려고 하고 있으나 반감기로 인해서 지금 공급은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죠. 자, 수요가 느는데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번 발생했던 반감기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크게 상승했었죠. 저자는 이번 4차 반감기에도 역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게다가 지난 3번의 반감기에 없었던 현물 ETF 승인 이슈가 추가되어 거대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번 4차 반감기는 그야말로 슈퍼사이클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8. 반감기 패턴. 지금까지 총 3번의 반감기가 있었고 매번 비슷한 패턴을 보여왔다. 패턴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반감기 전후로 큰 가격 변동은 없었지만 점진적으로 가격은 상승했다. 그리고 반감기 시작 이후 6에서 12개월 정도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한다. 대개 1년 이상 지속되며 큰 폭으로 상승한다. 1년이 지난 후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으로 전환한다. 그렇게 약세장이 시작된다. 반감기 이후
2년 반에서 3년 정도 지나면 가격이 바닥권을 형성한다. 그리고 다음 반감기를 맞이하여 서서히 상승으로 반전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이 과정이 3차례 되풀이된 것이다. 물론 투자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세상에 100%란 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냉정하게 가능성을 점검하고 본인의 자금 사용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리스크를 분배하며 투자해야 한다. 이 사실을 망각하고 앞뒤 잴 것 없이 막무가내로 투자했다가는 크게 낭패를 볼 것이다. 9. 제4차 반감기. 그럼 가장 궁금한 질문을 해보자. 다음 반감기는 대체 언제 시작될까? 현재 다음 반감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2024년 4월 말이다. 이것은 2023년 12월 기준의 추정치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2024년 4월 말을 전후로 해서 네 번째 반감기가 시작된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번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어떤 역사가 펼쳐질지 너무나 기대가 된다. 저자가 언급한 지난 3번의 반감기에 따른 비트코인 가격 변동 패턴을 올해 4월에 적용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이해가 쉽도록 정리를 제가 했지만요. 반드시 이 자료거든요. 이 자료는 참고로만 봐주시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은요. 하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80% 하락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제4차 반감기 패턴 예상입니다. 책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2024년 말에 4차 반감기가 시작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말 반감기가 시작이 돼서 그 이후에 6개월간에는요, 보통 가격 조정이 약간 있거나 가격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감기 이후에 6개월부터 큰 폭으로 가격은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25년 내년도 4월까지 이어질 수 있고 최대 1년까지 상승 기간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상승 폭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저자는 2025년도 10월 또는 2026년 4월 이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고점을 찍고 약세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이죠. 반감기 시작 후에 2년 반 또는 3년 후에 그 날짜를 계산해보면 2026년 10월 또는 2027년 4월에 비트코인은 다시 바닥권을 다질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닥 다진 다음에 상승 반전하기 시작해서 다시 또 같은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 역시도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비트코인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응에 있어서 우리 지금까지 많은 공부를 해왔잖아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충분히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또는 여러분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며 예전에 우리 많이 공부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매매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후의 내용은요. 저자가 이번 반감기가 왜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신중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일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블랙록이 운영하는 자산 규모가 대한민국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규모의 10배가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겠다고 발벗고 나섰다는 이야기다. 14. 슈퍼사이클 근거 5번째. 미국. 비트코인을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추적할 수는 없다. 다만 최소한 전체 비트코인의 20% 이상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엄청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갔다는 얘기가 된다. 심지어 현물 ETF가 승인되었으니 이 금액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 미국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거대한 자금이 들어간 자산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상상하기 어렵다. 비트코인을 믿지 못하는 투자자들도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믿는다. 공식적인 자산 클래스 중 하나로 인정받음으로써 비트코인의 최대 리스크였던 신뢰성 문제가 해결되었다. 자, 대규모 채택이 눈앞까지 다가왔다. 15. 슈퍼사이클 근거 6번째. 대체 불가 자산. 주식과 채권은 발행 주체가 명확하다. 주식은 기업이 발행한 것이고 채권은 국가 또는 회사다. 따라서 주식과 채권의 가격은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발행 주체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거나 비즈니스 전망이 나빠지거나 CEO의 비리 사건 등이 터지면 주가는 크게 하락한다. 채권 역시 발행 주체의 상황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르다.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발행 주체가 없는 상품 자산이다. 상품 자산의 특징은 주인이 없다는 점이다. 법정 화폐처럼 통화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중앙은행이 없다. 주식처럼 기업 가치를 좌지우지하거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 기존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영진도 없다. 이렇게 발행 주체로 인해 생기는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트코인의 매우 큰 장점이자 매력 포인트로 작용한다. 16. 슈퍼사이클 근거 7번째. 고점 기대감. 슈퍼사이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대체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 사실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이 아닌 이상 1에서 2년 후의 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이 어디까지 오를지 완벽하게 예언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볼 수는 있다. 레인보우 차트를 통해서 가격을 예측해 본다면 가격은 30만에서 4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한화로는 약 4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가격이다. 물론 이것은 확정된 값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추측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 데이터에 근거해 계산해 봤을 때 이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얘기다. 만약 가격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오른다고 한다면 2024년까지 비트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는 언제 매수를 시작했든 단기간에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7. 슈퍼사이클 근거 8번째. 4차 반감기. 모든 것이 4차 반감기를 가리킨다. 사실 3차 반감기에는 다양한 악재가 있었음에도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그런데 4차 반감기는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시너지들이 존재한다. 존 템플턴 경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단어는 이번에는 다르다 라는 말을 했다. 결국 역사는 반복됨을 강조하는 말이다. 물론 이번 4차 반감기 역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벗어남은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강한 파도에 다른 조건까지 겹칠 때 해일이 일어나듯 자산 가격 역시 내생적 원인에 더해 외부 조건까지 겹치면 엄청난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다음 4차 반감기에 맞춰 갖춰지는 중이다. 만약 이 조건들의 다수가 예상대로 4차 반감기 기간 내에 성립된다면 이번 4차 반감기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가격 상승을 동반하는 슈퍼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18. 비트코인 언제까지 사도 될까? 2차 반감기와 3차 반감기 모두 공통된 결과를 볼 수 있다. 반감기 6개월 후까지 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무지막지한 수준은 아니다. 그래도 기간을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다. 그러니까 반감기 이전보다
이후로 가면서 확실히 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이 속도는 반감기 6개월을 넘어가면서부터 점차 가속화한다. 드디어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구간이 반감기 6개월 후이다. 이 광풍은 반감기 후반전 1년을 넘어가면서 절정으로 치닫는다. 2차 반감기의 경우 반감기 후반전 누적 수익률이 무려 2000%가 넘는다. 반감기부터 시작하여 가격이 20배가 넘게 올랐다. 3차 사이클 역시 반감기 후반전의 수익률이 더 좋다. 반감기 1년 후에서 1년 6개월 후 사이에 각 사이클의 최고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능하면 반감기 6개월 이전까지는 목표 수량까지 매수를 끝내두는 것이 좋다. 즉 2024년 4월 말이 반감기 시작이므로 2024년 10월 말까지는 매수를 마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아마도 이 시기에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시기라서 비트코인이 없는 투자자는 들어가기가 겁나고 비트코인이 있는 투자자는 자기가 원래 샀던 가격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져서 선뜻 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는 이 시기에 더 사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과거의 기록이 미래를 100%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거 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추측에 불과하다. 하지만 비트코인 사이클 패턴은 놀랍도록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기에 다가올 사이클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 점을 생각한다면 반감기로부터 6개월 후까지는 용기를 내서 사도 좋은 시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 그럼 2024년 11월 이후로 접어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도 사실 기록상으로는 여전히 사도 좋은 시기다. 하지만 이 시기에 매수했다면 적절하게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격은 영원히 상승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자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 설명을 제가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 부분은요, 책에 저자의 세부적인 가이드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 장기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 장기 투자 물량을 팔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한 장기적 가격 상승의 가능성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던 금의 현물 ETF 승인 이후 가격은 8년 동안 6배가 상승했다. 기관들이 대규모로 채택하면서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금 ETF로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다. 같은 일이 비트코인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기관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금, 채권, 주식 등의 포트폴리오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원래 사이클인 4년을 뛰어넘어 계속 오를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사이클만 믿고 매도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헛발짓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사이클에 맞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지난 사이클들보다는 그 하락폭이 적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장기적인 타임 프레임으로 매수한 비트코인까지 사이클 후반에 팔아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 오히려 매도함으로써 생기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20. 함께 생각해보기. 자, 여러분들 일단 저자의 이야기들은요, 매우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왔으며 그들의 조언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투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중 조절 혹은 자금 관리 그리고 계획 수립일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자금 관리와 비중 조절입니다. 만약 저자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 자산 중에 몇 %를 비트코인에 투자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주식과 다르게 하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한번 하락을 시작하면 80에서 90%까지도 하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3년에는 단 3일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83% 하락한 일도 벌어졌었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런 호재들을 선반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가격이 고점이고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면 꽤 긴 기간을 버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 역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금액은 당연히 여유 자금의 일부로 해야 할 것이고 전체 여유 자금 중에서 약 10% 이내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전문가조차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3에서 5% 정도로 투자를 하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심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으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이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도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긴가민가 할 때가 발빠르게 움직일 때라는 저자의 말에 새삼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거래의 신 혼마 문에이사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래라도 4일 정도는 심사숙고 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심이 선다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고 당장에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저자의 책을 다시 차분하게 읽어보시면서 숙고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계획입니다. 우리는 투자에 앞서 장밋빛 미래에 심취하여 투자를 감행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몰빵 투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 역시 비트코인에 낙관적이지만 몰빵 투자는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투자법은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획 수립은 다양하겠지만 일단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어떻게 매수할 것이며 어떻게 매도할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매매법에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타이밍을 잡는 것은 여러 책에서 소개드린 기술적 분석 방법 또는 기본적 분석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충분히 지난 후에는 바닥권에 도달하므로 그때 매수하는 장기적 계획 역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역시나 책을 읽어보시고요. 좀 더 깊게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도 충분히 의견을 나눠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져줄 수도 없고 탓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투자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마치며 책에는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하여 저자의 심도 있는 연구가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책에서 저자가 언급하는 4차 반감기 실전 투자법은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책을 매수하고 꼼꼼히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사람이 법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많은 투자 기회를 놓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주식, 비트코인으로 큰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런 기회를 놓쳤음에 너무 아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법륜 스님은 이렇게 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다들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생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옆에서 보면 성공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인생 역정이 있었고 노하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젊은 사람이 한꺼번에 흉내내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는 항상 위험이 뒤따른단 말이죠.
그러니 그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런데 그 위험을 감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손해를 보고도 팔아야 하는데 손해를 보고 못 파는 거예요. 더 떨어질 것 같으면 손해를 보고도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더 안 오를 것 같으면 오르는 중에도 미리 팔아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왜냐하면 집착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에 하면 안 돼요. 그냥 잃어도 좋다. 생활에 남는 여윳돈이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전문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법륜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에는 고생이 뒤따른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은 하고 싶은데 고생은 하기 싫어한다. 성공의 이면에는 고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한꺼번에 한 번에 내가 고생 없이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투자는 위험이 따른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더 떨어지면 팔아야 하고 더 오르지 못할 것 같으면 그때도 팔아야 되는데 욕심과 집착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투자하는 편이 훨씬 확률이 높다라고 스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easy come, easy go.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닌 부자가 될 때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땀 흘려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충만한 행복감에 취하여 꾸준히 노력하시는데 집중하신다면 어느새 부는 조용히 여러분들 뒤로 다가와 여러분들의 등을 조심스레 두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그런 부를 그저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부를 칭찬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피땀 흘린 그 노력, 그 과정, 그 노력과 과정을 실천한 여러분들 자신을 크게 칭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성공하신 여러분들은 큰 부를 얻으셨더라도 계속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로부터 얻는 행복감보다도 과정으로부터 얻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노력하는 자세는 대대손손 물려지게 되어 여러분들의 집안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정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부자의 선 채널은 뒤에서 항상 응원드리고 도움드릴 것입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